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라는 방송에 이제 매주 출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출연하고 왔는데, 그 방송 중에서 좀 유익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굉장히 유익하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요. 제가 이제 매주 이제 그 월화수목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한 7시 한 40분부터 한 50분, 10분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굿모닝 대한민국 중에서 오늘 상속사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시죠? 예. 오늘의 사건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네. 유언장의 내용을 두고 네. 다투게 된 남매의 이야기인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전 재산을 내가 아닌 다른 형제한테 나 네. 몰래 남긴다면은, 그리고 그 유언장을 보게 된다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게 남매였는데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누나한테, 여자한테 얘기하지 않고 남동생한테 준다는 그런 유언장을 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누나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서운했겠죠? 그럼요. 그러면서 본인이 받아야 될 유산 어느 정도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대리, 만약에 우리 김대리는 현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 말고 다른 형제들한테만 전 재산을 물려주셨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하고. 서운하긴 하죠. 의사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좀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형님보다 효도를 뭐 반에반도 못했지만 하여튼 부모님께서 형님한테 다 유산 주신다면은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죠. 인간이니까 서운하죠.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요즘은 좀 덜했는데 예전엔 또 뭐 아들 선호 사상이 강했잖아요. 또 가부장적인 경우도 많았고, 장남한테 알아서 동생들 챙겨줘 이런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근데 뭐 잘 챙겨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챙겨주지 않고 혼자서 그냥 쓱싹 다 이거를 그냥 꿀꺽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아직도 상담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궁금하신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누나,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는 이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거고 자기의 재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뭐 어떤 자녀한테만 뭐 유언장을 아니 미리 주는 경우도 있죠. 증여를 하거나 이제 유증, 유언장을 줬다. 그러면 그게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전 재산을 한 거라면 무효니까요. 그러니까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은 유효합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이 재산을 아들 주던 딸을 주던 뭐 기부하던 그거는 그분의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뭐 쓰고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인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뭐 그걸 애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들은 황당하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억울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인이 막 꼬드겨 가지고 막, 아니면 사기쳐 가지고, 아니면 협박해서 가져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형사 고소를 해서 뭐 사기죄라든지 뭐 협박죄라고 고소해서 만약에 유죄가 되거나 아니면 불법행위 인정되면 반환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자녀 중에 한 사람한테 준 거는 뭐 사기도 아니고 뭐 협박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다 갖는 건 법적으로 일단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다른 자녀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위류분 제도예요. 자, 위류분 제도는 뭐냐면 원래 받을 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됩니다. 자기 상속분의 절반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0억의 재산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 어머니나 아버님이 그 재산을 다 아들한테만 줬다. 그럼 딸은 원래 얼마를 받을 수가 있었어? 10억이면은? 반. 5억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권리를 다 뺏긴 거죠, 오빠한테. 그러면 오빠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 돌려주세요. 그럼 5억을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5억의 절반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위류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2억 5천을 다 받게 되는 것도 아니죠? 따져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이제 따져봐야 입증의 문제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제가 이론까지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분리해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을 2억 5천만 원을 다 전부 다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이거 그 청구일 뿐이고 실제로 받는 건 또 다르죠. 그렇죠. 그건 좋은 진짜고, 실제로 받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왜 어렵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시효의 문제가 있어요. 시효, 기간.
제가 이제 상담전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상속 사건도 저희가 이제 많이 하니까 뭐 상속 유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를 받는데 이제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변호사님 저 억울합니다. 아, 왜요? 부모님이 전 재산을 그때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그 큰아들한테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한 1억 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대요. 근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요. 그게 이제 뭐 50억이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류분이라는 걸 제대로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강조해 드리니까 아시고 유류분 청구해 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 일입니까? 그게 30년 전 일인데요. 그런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거 아시죠? 제척기간 소멸시효. 항상 법에는 기간이 있어요.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한테 돈을 꿔줬다 10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멸시효. 나쁜 사람 처벌하는 게도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다 시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특히 민법에는 다 기간이 있어요. 웬만한 권리는. 상속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유류분 반환 청구도 기간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이 발생하도 10년 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 재산을 큰아들한테만 줬고 그 증여 사실 그리고 그게 내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산점을 사망시로 봐요. 실무에서는. 사망할 때 안 걸로 이제 보통 추정을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돌아가신 다음에 1년 안에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하고 왕래가 설령 없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증여한 걸 몰랐다. 그래도 10년 안에는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형제가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몰래 받았는데 네. 1년, 2년, 3년 얘기하지 않고 계속 혼자만 알고 있다가 얘기 안 하겠죠. 받은 사람은. 다른 형제가 그걸 알았을 때 네. 그럼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또 항변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유리분 청구를 하더라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입증의 문제인 거죠. 그거는 이제 정말로 몰랐다든지 뭐 왕래가 없었습니다. 형제간에.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뭐 증여한 거를 유언장 안 보여줬습니다. 그런 거를 입증해야겠죠. 그래서 입증이 되면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류분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법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10년 전에 증여를 하셨어요. 10년 전에 증여하시고 그거를 이제 이제 엊그제 돌아가셔서 그거 알게 됐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뭐 재산 이런 거 조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한 10년 전에 막 예금이나 집을 자기 오빠한테 큰아들한테 준 거예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여한 거는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내가 안 거는 지금 며칠밖에 안 됐어. 그럼 그래도 안 날로부터 따지지 않아요? 근데 10년 제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날 기준이 될 거예요. 이제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제가 아까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해서 10년 안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은 10년 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류분 청구를 이제 몰랐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기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10년 전에 증여한 거예요.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이건 그건 20년 전이건 다 포함이 돼요. 내가 몰랐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가 유류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상속 권리, 뭐 상속 회복 청구권, 뭐 유류분 반환 청구, 뭐 상속 재산 분할 이런 건 다 상속이라는 건 돌아가신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포기도 마찬가지고. 가끔 어떤 분이 상속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재산 빚이 많으니까 그거 돼요? 안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유류분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이제 그 다른 자녀한테 주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청구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상속사건, 유언사건 이런 거는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10년이 기상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거 10년 전에 주신 거네? 그거는 내가 이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여한 거, 다른 자녀들 증여한 거는 10년이든 20년 전이든 그거는 상관없이 다 포함이 되고 다만 내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권리행사 기산점부터 10년 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양 구분해서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인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 유류분과 상속과 관련이 있는 게 유언장 같습니다. 그렇죠. 뭐 유언장을 쓴 어떤 뭐 요령이라든가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유언장에는 반드시 그 자필로 유언장을 쓰시는 게 좋아요. 컴퓨터로 쓰신 다음에 도장 찍는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게 자필로 쓸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언장 쓰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아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실무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유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류분 사건도 경험이 많고 실력이 많은 뭐 저희도 유류분 사건은 이제 경험이 많습니다. 잘 끝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일단은 재산을 파악을 해야겠죠. 부모님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망 신고를 하면서 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채무가 뭐가 있는지, 특히 재산이 언제 누구한테 갔는지. 뭐 큰아들한테만 다 갔다고 했는데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난 받은 거 없다. 800만 원 어떻게 할 겁니까? 입증을 해야겠죠. 그럼 부모님이 우리 그 큰아들한테만 다 갔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뭐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그렇죠. 등기부등본 떼보면 되겠죠. 자, 일단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되고, 또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거래. 입출금 거래 내용 보면 되겠죠. 자, 근데 등기부등본을 딱 떼어봤더니 등기부등본은 이제 소유권이 이전돼야겠죠. 부모님으로부터 뭐 홍판서로부터 홍길동한테 이전이 됐는데, 그때 이전할 때 그 다 원인이 있죠.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무슨 원인으로 넘어가요? 증여. 증여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상속. 또 매매. 그렇죠. 매매. 자, 두 분이 잘 지적했어요. 자, 이전하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증여, 매매, 상속이 있어요. 일단 증여로 갔다고 하면은 그건 되겠죠. 부모님이 미리 증여한 거다. 아니면 부모님이 뭐 유언장으로 뭐 증여한 거다. 부동산을. 그 경우에는 당연히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가끔 매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장남한테 매매를 했네? 자, 매매한 거는 이거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원칙적으로. 아니, 정상적으로 매매한 거는 돈 주고 샀다는 건데, 돈 주고 산 거는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준 거 아닙니까, 형이?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효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걸 유류분 청구도 못 하는 거예요,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류분은 증여나 상속, 유증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로 간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딱 등기부등본 때문에 매매가 되는 경우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장남이 유류분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이제 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싼 값으로 산 거죠. 증여를 할 경우에 나중에 뺏길 수 있으니까, 유류분으로.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예를 들어서 1억에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이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경우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매매로 봐야 될 거냐, 증여로 봐야 될 거냐, 10억짜리를 1억으로 하다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 게 문제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이제 입출금 거래 내역을 이제 보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통장을 다 이제 그 조회해보니까 부모님 통장에서 이제 그 큰아들 통장으로 딱 이체가 됐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청구할 수 있겠죠. 증여한 거니까. 근데 뭐라고 또 주장하느냐? 꿔준 거다. 꿔준 거고 뭐 꿔준 거 받은 거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창과 방패예요, 소송은. 창으로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 막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항상 그래요. 공격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하는 사람은 이게 증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아니면 현금이, 금전이 넘어갔습니다. 증여입니다. 주장하고 방어하는 사람 뭐라고 주장해요? 이거는 매매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꿔준 겁니다. 이렇게 방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능한 변호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유류분이라는 거.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류분 사건 항상 잘 기억하시고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그런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요즘에 유류분이 이제 찬반 논란이 있어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떤 그 입장들이 있냐면, 일단은 유류분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반대,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분들의 논거가 뭐냐면, 아니, 부모님이 큰아들 주던 작은아들 주던 뭐 사회단체에 기부하던 이거는 부모님 마음인데 왜 그거를 법에서 뭐라고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당신이 그 증여한 것 중에 일정 부분은 자녀한테 줘, 이렇게 간섭하는 거기 때문에 유류분 권리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유류분 제도는 아직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님이 큰아들한테만 주고 이제 특정 자녀한테 편애하면 나머지 자녀들을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입장을 맞다고 생각하세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더 먼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직은 인정이 돼야 된다. 인정이 돼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인권의 문제라고. 인권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까지. 그래요. 홍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네. 부모님이 예전 같은 경우 네. 우리나라가 남아서 사상이 있고 장남 위주잖아요. 네. 과거에 많이 많았죠. 이렇게 굉장히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유류분 제도가 더 생긴 거죠. 생기고 강화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김 대리님 말대로 네. 다른 자녀들의 인권과 권리죠, 권리.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두 분 의견은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뭐 글도 쓰고 했는데 유류분 제도는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물론 유류분 제도에 그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고인이 정말로 큰아들이 효도를 해서 알고 보니까 불효자는 주기 싫다. 잘한 자식은 잘한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효자를 왜 주느냐?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논거죠. 본인이 뭐 효자한테만 주고 싶고 아니면 더 어려운 자녀한테만 주고 싶은데 왜 이거를 막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이제 입장이 있어요. 그걸 물론 이제 귀담아 들어야죠. 물론 유류분 제도가 100% 완벽한 제도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다른 자녀들도 어쨌든 그 상속권이 있는데 상속권을 다 박탈당하는 거 아니고 유류분마저 없으면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다른 자녀도 몰래 효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뭐 정신이 이제 혼미해져 가지고 장남이 이제 막 이제 부모님 편찮으시면 정신 혼미해질 때 막 이 서류 같은 걸 그냥 도장 찍으세요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그러면 이게 침해 무효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 침해 무효 주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도장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자녀들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부모님이 재력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편찮으셔. 그럼 서로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면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 서로 모시면 어떻게 돼요? 모시는 사람이 재산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자녀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유류분제도 그나마 있어야지. 그리고 유류분제는 다 주는 게 아니라 반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아간 사람이 어쨌든 많이 가져가는 게 맞고. 또 더 황당한 건 뭐냐? 이 재력가가 꽃뱀이나 제비한테 이제 재산을 뺏기는 경우 많아요. 가끔. 뭐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재력가 노인이 이제 꽃뱀 만나가지고 전 재산을 딱 했다. 근데 나중에 꽃뱀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꽃뱀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거다. 도장 다 찍혀 있어. 막 꼬드겨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도 가족들은 뭘 청구할 수 있어?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증여는 뭐 유효지만 뭐 꽃뱀이 뭐 사기치거나 협박하거나 공갈한 게 입증이 이제 되면 물론 다 받아올 수 있겠지만 그게 입증이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뱀한테 간 거는 이제 억울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유류분이라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류분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꽃뱀이나 제비한테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유류분제도는 아직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에서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실무에 좀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류분제도가 부작용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편해가지고 부모님이 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의 정신이 이제 혼미해져가지고 이제 증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꽃뱀이나 제비한테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류분제도는 나머지 유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저는 꼭 아직까지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알려주시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유류분제도는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